안녕하세요. 팜스코TV의 팜스코 양돈 PM 정영철입니다. 팜스코TV에서는 한돈 농가에 필요한 내용들을 핵심만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9월 17일에 우리나라 경기도 파주에서도 ASF가 발생해서 대한민국도 ASF 발병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돼지 절반이 없어질 정도의 막강한 위력을 가진 ASF, 이 ASF를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 이것이 한돈 산업의 어떤 흥망과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SF를 차단 방역하기 위해서는 ASF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ASF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치고는 좀 구조도 복잡하고 외피도 좀 두꺼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크고 안정적인 DNA 바이러스이기 때문인데요.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돼지 바깥에서도 오래 생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전파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기 중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등과 다르게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전파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높은 담장과 또 들어오는 차량과 인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차단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작년에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야생 멧돼지에서는 발생했지만 일반 상업농가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감염되는 경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돼지와 접촉하는 경우, 혹은 오염된 돼지 고기나 가공육 혹은 잔반 같은 것을 섭취한 경우, 혹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의복, 신발, 차량 등과 접촉하는 경우, 이런 직접 접촉에 의해서만 전파가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담장부터, 아까 보셨던 교도소처럼 높은 담장부터 만드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울타리가 없는 농장들이 꽤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울타리 보조사업 등으로 많이들 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울타리가 아니라 방역 담장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이 아주 낮은 수준의 울타리만 있다 그러면 멧돼지가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이 1.5m 이상, 깊이 50cm 이상 들어가는 울타리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담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이 울타리 주변에 낙과라든가 죽은 쥐의 사차 같은 먹잇거리가 있으면 멧돼지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먹잇감이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은 요새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멧돼지 기피제 같은 것들을 비치해 두신다면은 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방어막을 구축했더라도 어이없게도 외부의 이런 유기물들이 우리 농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 때문인데요. 교도소의 철저한 벽을 중국집 배달부나 이런 택배를 가장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 영화에서 많이 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농장에서 철통 방역을 한다고 해도 일상에서 스스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또 질병이 전파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차단 방역 개념은 모든 농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ASF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게 정액이든 약품이든 기자재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택배처럼 배달이 오지요. 이런 것부터 함부로 농장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소독 절차를 거치고 들어오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런 아예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임신진단이나 백신 같은 농장에 좀 손이 가고 장비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외부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장에 사실 실질적으로 일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농장의 돼지와 직접 접촉을 했던 사람이 우리 농장의 돼지와 접촉을 한다는 것은 그 농장의 질병을 가져오는 일이 될 수도 있고 ASF를 가져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위중한 시기에는 즉각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장 안에 들어오는 외부 축산물, 바이러스에 ASF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도 있는 고기나 가공육, 어쩔 수 없이 우리 농장에서 많은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분들이 고향의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황금마차라고 부르죠.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외국 음식을 파는 그런 데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택배나 우편을 통해서 가져오는 외국 축산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농장에 ASF를 들여오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축산물이나 가공품을 구매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해 주셔야 되고요. 택배나 우편물 또한 바로 농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보관함에서 소독과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농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향을 방문한 다음에 귀국할 때 신발과 의복 등 철저히 세탁하는 것, 또 사우나에 충분히 들어가서 몸을 닦는 것은 물론이고 한 5일 정도의 휴지기를 두고 농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장 안에 들어오는 또 다른 대표적인 것, 바로 사료차지요. 사료차가 농장 내부로 바로 못 들어오도록 경계선에 이송용 벌크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농장의 경우에는 아직도 대부분 돈사 바로 앞까지, 돈사 바로 앞에 있는 벌크빈까지 사료차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사료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철저한 소독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만, 또 농장에 진입할 때도 소독의 과정을 거칩니다만, 또 특성상 다른 농장을 방문을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료차가 이동한 경로는 오염된 지역이라고 간주를 하시고, 사료차가 이동한 경로에 신었던 신발을 돈사 안에 신고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차량과 바퀴를 잘 소독을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차량 기사님들도 농장 내부에 접근을 하고 거기에 유기물,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기사님들의 신발이나 의복도 철저히 소독을 해주시고, 특히 신발의 경우에는 그 신발의 운전석 바닥까지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시는지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저희 팜스코어 같은 사료 회사도 이런 부분에 혹시나 문제가 없을지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하고 철저히 소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SF 바이러스가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죽일 수 있는 소독제와 소독 방법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농장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방역 관리 방법이 됩니다. 또 다른 농장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차량, 바로 분뇨차입니다. 분뇨 안에서도 ASF 바이러스는 11일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분뇨가 대표적인 좀 묻어서 잔존할 수 있는 그런 유기물이기 때문에 분뇨 처리장 자체가 돈사와 가능한 한 떨어져 있어서 다른 농장의 분뇨에 접촉했던 차량과 기사가 우리 농장에 가능한 떨어져서 방문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이 차량의 이동 경로 또한 오염 지역으로 간주하시고, 또 분뇨차가 왔다 간 다음에는 반드시 청소와 수세 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차량과 기사를 철저히 소독하고 방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어쩔 수 없이 농장에 들어오는 외부 차량과 인원, 바로 출하차와 출하기사입니다.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출하차와 출하기사는 다른 농장의 돼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의 농장에서는 출하기사분들이 출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출하 전에 돼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농장 안에 들어와서 직접 돼지와 접촉을 합니다. 다른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와 접촉한 기사가 우리 돈사 안에 들어와서 돼지를 선별한다면, 그러면은 그 돈사 안에 있는 남은 돼지들에게
질병을 전파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출하기사분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돼지를 잘 골라 빼서 농장의 등급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역상 하시면 안 됩니다. 출하 선별부터 농장 내부 직원의 힘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외부의 가장 중요한 오염물질이 출하차와 출하기사이기 때문에 출하되는 농장 외부로 가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철저하게 소독과 방역을 한 이후에 농장 내부에 있는 출하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출하하는 과정에서도 돼지를 몰고 출하차에 돼지를 싣는 과정이 일손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출하기사님들이 내려서 돈사 안까지 들어와서 돼지 몰이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외부의 바이러스를 우리 농장 안으로 들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되시더라도 출하하는 과정은 철저히 농장 내부 직원, 우리 돈사 내부에는 우리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출하기사님하고는 절대로 사람 대 사람의 접촉도 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출하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출하차 안에서 분뇨가 도로로 흐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규정으로는 이런 분뇨가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장비를 설치해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턱이나 오물통 등으로 구현을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또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런 분뇨들이 도로로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ASF에 감염된 분뇨가, 오염된 분뇨가 도로에 깔리게 된다면 그것을 밟은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바퀴나 신발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ASF가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업계가 공통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견된다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또 출하차 운영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팜스코TV에서 ASF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없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농장 안으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차량과 인원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강력한 생존력이 강한 ASF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지 올바른 소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